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병구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Life in Thanks, 감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의 생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큰 게 아니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나라의 감사에 대한 언어들이 써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진출해 있는 러시아 말로 감사는, 이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렇죠. 스파시바. 따라해보세요. 스파시바. 그 다음에 요게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어입니다.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뭐죠? 브리가도. 아리가도 하면은 일본 말이죠. 이거는 브리가도. 그죠? 이건 잘 아시죠? 프랑스 말이죠. 뭐죠, 이게? 예, 메르시. 땡큐, 단케, 아리가, 세세, 이런 여러 가지 영어들이 있고, 이 언어들은 다 우리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회사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잔잔한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 우선 많지만 7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파동의 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양파 실험이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를 많이 해준 양파는 그리고 쑥쑥 자라게 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의미 있고 또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 업무는 채용인데요.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또 입사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업무 자체에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한 것 같고, 회사 생활이나 업무에서도 제 스스로 일을 좀 많이 즐기고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셨을 때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 활동을 통해서 작업자들이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클리언들이 많이 감사하였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 경영을 실천한 지가 현장에서 한 2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협업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 쪽에서는 공기를 1개월 정도 단축을 하였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사 단축으로 인한 조기 매출이 달성이 되고, 감사에서는 원가 절감이 되고, 협력사는 이익이 좀 향상이 됐습니다. 감사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문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우찬의 액상 제품 기술과 익산의 고체 활기용식 기술을 서로 협업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부품 업체인 최근에 승인받아서 향후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기쁨, 가족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회사에서 감사 편지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아들 딸들한테 하나씩 줬더만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되게 감동이었지. 내가 이렇게 사소하게 얻어놨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써줬으니까 이거 더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법노트라는 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느낀 건 뭐냐면,
디지털 시대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관계 형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함으로써 어떤 조화로움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음악에 표현하는 그런 감정, 기분,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고 또 나가서 더 공감할 수 있는 하는 데 있어서 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많이 연관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그래서 뮤직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로 한 7가지 정도의 잔잔한 감사의 효과들을 여러분들 보셨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런 변화들이 나 자신에서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회사에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자기 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프리젠트, 감사는 선물이고 현재의 지금의 선물이다. 또 감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골든키다, 황금 열쇠다. 이 두 가지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감사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가 뭐가 하면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이 깨끗하면은 나 자화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화장하고 할 때 잘 할 수가 있는데 거울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내가 어디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잘 모른다 이거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인간관계의 변화 속에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 중에서 어떤 것이 현상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를 정확하게 현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정확하게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정화가 되고 마음에 있는 때를 다 벗겨서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환경을 보고 사람 관계를 보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통찰력이 생기고 정확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정화되니까 사고를 정확하게 인식이 되니까 통찰력이 신장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영 이념은 첫 번째 봉사하는 생활, 두 번째 도전하는 자세,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도전의 기초가 되고 또 도전은 봉사하는데 가장 크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7가지의 저희 회사 내부에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익산에 주재하는 네페스 A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 사장께서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이게 주가가 한 2,200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한 14,000원, 최고점은 18,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 하면은 원래 네페스 신소재는 반도체의 인캡슐레이션, 그러니까 반도체가 칩이 외부로부터의 습기로부터 그다음에 외부의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봉지를 하는 재료를 만듭니다. 그걸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게 납품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수익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신규 아이템으로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또 감사도 그 감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할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선택한 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LED가 굉장히 장래성이 밝다. 앞으로 LED 시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LED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해보자 해서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 사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협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끝나고요.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가 가장 강력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말고 또 생산하는 회사는 일본의 히다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특허를 비교하면은 저희 회사 제품이 훨씬 더 그 특허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익산 공장에 가면은 감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내에 이 외에도 앞에 여기 지금 제가 몇 권 가져왔는데 저희 회사에 이게 사보입니다. 이 슈퍼스타라고 사보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하시면 나중에 가지고 가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성취를 이룬다.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등가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물질과 물체는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거기서 에너지를 빼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강철이라도 강철에서 에너지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우리 사람의 몸에서 에너지 빼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다. 여기 있는 물병도 마찬가지다. 다 모든 물질은 다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에너지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있는데 그 에너지를 작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는 정보를 집어넣어야 에너지가 작동이 된다 이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보가 뭐냐 하면은 말과 글씨다. 말과 글씨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은 에너지가 감사 쪽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감사의 결과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증오와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그 막말,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보다. 정보는 말과 그 글씨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이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잘못 쓰면은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제가 저희 회사의 실험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대로 이게 양파 실험을 했다 이거죠. 이게 양파 실험을 여기다가 왜 얼굴을 갖다가 찌푸리고 웃게 해놨냐면은 저희 회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 사무실 입구에다가 딱 3개씩 해가지고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직원들도 그 묘한 직원들이 이게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못 옮겨 놓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 놔두고 그냥 팽개쳐놨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도 좀 지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형편없이 된다고. 저기 밑에 뿌리가 여기서는 이 뿌리들이 색깔이 이쪽은 색깔이 하얗고 가지런하게 내려오는데 여기는 그 굉장히 좀 이게 황토색 비슷하게 검게 이렇게 돼요. 어떤 또 사업장에서는 여기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여기 글씨만 써놨어요. 감사해요. 아, 짜증나. 이 글씨만 써붙였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정보를 이런 정보를 집어넣으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댓글 달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막말. 이게 지금 그 국가를 망가뜨리는 가장 주범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순화된 말, 그 다음에 남을 세워주는 말, 그 다음에 이런 정화된, 절제된 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또 이런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게 이 터치 파넬을 만듭니다. 6.3인치짜리 핸드폰 중에서 제일 큰 건데 이게 메가라는 겁니다. 여기 터치 파넬을 만드는데 이 터치 파넬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비가 스팟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이게 이제 뭐 계속 인풋을 시키니까 돌아가다가 잠깐 이게 장비가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한 달에 10건 정도 이렇게 멈춘다. 그럼 잠깐 멈추면은 바로 그 메인테너스 하는 사람이 그 있으면 딱 돌리면 되는데 메인테너스 하는 그 옆에 없으면은 장비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감사를 하고부터 장비에 대고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장비 앞에 맨 아침마다 이렇게 장비에 서서 감사합니다를 외칩니다. 그 외침 아까 보셨잖아요. 외친 결과가 이게 한 건으로 줄어들다. 그리고 가동률이 거의 100%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장에 가면은 감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유별로, 비즈니스 유니트별로 감사를 다 다르게 하는데,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데, 우리 반도체 비유 같은 경우는 매일 한 사람한테 감사를 몰아주기를 해요.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그 부서원들이 다 감사를 몰아주게 한답니다. 오늘은 A, 내일은 B, 이런 식으로 몰아주기도 하고, 여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장비를 아침에 재료를 타올 때 재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장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감사일기, 감사편지 뭐 이런 거 쓰고, 감사카드 이런 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뭐가 하면은 감사가 들어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감사가 들어있는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Thanks Inside 라는 로고를 상표를 붙이기로 해서 했는데 이게 미국의 인텔에서 알고 저희한테 크레임이 왔어요. 자기들은 인텔 인사이드라. 그러니까 인사이드를 상표로 쓰는 것은 자기들 특허하고 걸린다. 그러니까 안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특허청에다가 이제 조사를 시켰어요. 조사를 시켰더니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인텔이 다 재판에서 졌답니다. 그러나 인텔은 무조건 크레임을 걸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의 퓨처 고객이 인텔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땡스 인사이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썼냐면은 고민 끝에 인땡스라고 썼습니다. 땡스 인사이드보다 인땡스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인땡스. 감사를 물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일생활에 감사를 물고 살면은 기적을 뛰어넘는다, 이게. 비욘드 미라클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에너지로 되는데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것은 정보가 컨트롤하는데 정보는 말과 글씨다. 말과 글인데 이 말과 글을 좋은 인풋을 집어넣으면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창의력이 신장이 된다. 창의력이 신장된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회사는 337 생활경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책을 읽고 그 다음에 3가지 이상씩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7가지 이상 감사 편지를 쓰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일기든 편지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가지 감사를 쓰려면은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한테도 좋고 뭐 친구한테도 좋고 뭐 자기 뭐 애인한테도 좋고 편지를 쓰려면은 한 5가지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한 7가지 쓰면은 한 두세 가지는 잘 쓸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려면은 상대를 유심히 잘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저 사람한테서 어떤 탁월성이 있는가 이런 걸 찾도록 노력을 해야
7가지 감사가 서지지 그렇지 않고는 감사가 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감사 쓰는 게 쉽지 않다. 일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편지도 마찬가지고 카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평범 속에 들어있는 탁월성을 발견하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 엘리멘트들을 재구성을 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곧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의력이다. 창의력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의력이 아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있는 환경 속에서 이걸 어떻게 재구성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창의력이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 똑같다. 그 속에서 뭔가 틀리는 것이 뭐가 없는지, 탁월성이 뭐가 없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는 안목을 자꾸 기르게 된다. 감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결과가 창의력이 생긴다. 창의력이 생긴 그 회사,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한 제도가 있는데 제한 제도가 저희 회사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렇게 그 제한 제도 건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 금액적으로 효과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제한 건수는 이렇게 많아지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감사가 이게 그 활동이 이게 정도 그 인텐시브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제한 건수는 줄어들지만 감사 효과는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요즘 한 2억, 2억에서 한 3억 정도의 이 절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는 그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게 회사에서 이 효과 금액을 산정할 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 후의 공정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는 사실은 이게 효과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감사는 감사 효과는 그게 아웃풋까지 결과까지 끝까지 나왔을 때를 봐가지고 다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로 봐서는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기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COP라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끼리 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통과 시너지가 생긴다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감사 편지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 내 마음을 주니까 마음이 선물이다. 마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이게 예를 들면은 케이크를 받는다든지 무슨 고급 패션을 선물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귀중품을 선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을 선물을 받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상대에 대해서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감사는 선물이다. 내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선물되니까 부드러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협업이 잘 돼요. 서로 시너지를 잘 만든다. 소통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주로 우리가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하면은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의 언밸런스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의 언밸런스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인풋을 잘못 시키니까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몸의 언밸런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빨리 가서 치유하고 원상으로 돌아온다 이거야.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풀려고 몸의 에너지 상태가 언밸런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온다 이거지.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다 치유가 된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가 마음에 선물 주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살 일이 별로 없다. 일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피지컬리 스트레스 받는 거, 지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은 치유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다 치유가 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선물이고 가장 지금 내한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고 인생에 막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골든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리 때문에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정리하기는 한 7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원인 때문에 감사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감사가 효과가 그렇게 원인이 그렇고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슈퍼스타, 톡, 쉐어링, 모니터링.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액티비티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회사 내부에서 감사를 생활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슈퍼스타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사를 하는데 가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물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은 감사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장 똑똑한 사람, 지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려고 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활하는 방법 중에서, 겸손에 대한 생활하는 방법 중에서 이 슈퍼스타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슈퍼스타라는 인사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슈퍼스타가 S가 아니고 적은 소문자 S입니다. 그 상대가 나보다 낫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대방을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우리 직원 만나면 슈퍼스타, 직원들도 저 만나면 슈퍼스타, 동료끼리 만나면 슈퍼스타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제일 잘못된 인사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 안녕하십니까 말을 쓰지 마세요. 그 어원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원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그 안녕하십니까 말은요, 우리 몽고가 우리 조선을 침범할 때 밤에 와서 그 처녀들 보상을 해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에 마당 쓸면서 옆집하고 보면서 지난밤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이 말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더 좋다, 이거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 더 좋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슈퍼스타라고 인사한다. 그래서 상대가 내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내보다 나은 사람, 뭐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면은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한 30분 동안은
음악 교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 7개 사업장에서 음악 선생님 또 피아노 선생님 두 분 다 오셔가지고 한 그 30분 동안 노래를 부릅니다. 합창을 한다 이거죠. 듣는 게 아니고 주로 합창을 한다 같이. 그리고 한 10분 동안 감사 편지를 쓴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돌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 참여율이 7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무기주 사원들이 한 918명 되는데 918명 중에서 670명이 매일 아침에 음악교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종 회의가 있을 때 각종 회의가 있으면은 반드시 회의 전에 우리가 이 감사 진법을 복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가 하면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2곡 내지 3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 진법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진법은 어떤 게 하면은 이 7가지가 우리가 감사 진법을 복창을 하고 이거를 생활화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업무 중에 갑작스럽게 업무를 부여한다 이거지. 근데 보통 어떤 임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때 그러면 연구소 계신 분인데 보통 때 같으면은 회장님 제가 이거 저는 바빠서 뭐 어떻고 뭐 이게 저의 일도 아니고 하니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말하려고 딱 생각 보니까 첫 번째 걸리더래요. 예상치 않은 일 업무가 생길 때 감사하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아까 디스플레이 쪽에 기술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반도체 연구소 계신 분인데 그렇게 트랜스포트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를 생활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를 그냥 감사하면 좋다 이게 아니고 감사하면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생활할 것인가. 내가 회사에서 업무의 일부분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회사 시간을 쓰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같이 구호를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 되어 나누고 노래하고 책 읽는 슈퍼스타 하고 337 박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하나 되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의 개성이 뚜렷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말은 한 생각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잘 모아져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퍼포먼스를 이루는 그런 슈퍼스타가 되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쉐어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카드, 감사 일기, 감사 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이 마법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앱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마법 노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바로바로 전하죠. 그러니까 마법 노트에다가 내가 누구한테 감사 쓰고 싶다, 가족한테 쓰고 싶다 하면은 바로 그냥 입력시키면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는 이 마법 노트 활용가 16%인데 올해 2월 달에는 22%, 올해 3월 달에는 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34%가 적은 거지만 엄청나게 크고요. 34%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VP라 그래가지고 비주얼 플래닝에서 저희가 포스코에서 이거 벤치마킹 한 건데요. 회사에는 크게 나누면은 두 종류의 작업 근로자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현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엔지니어링을 하고 사무기술직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자기가 생산을 얼마 했다, 퍼포먼스 얼마다, 금세 압니다. 근데 사무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지 알 수가, 결과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과정을 몰라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개발하는 분들, 그 다음에 사무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총무 업무하는 사람들 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나는 무슨 일을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한다. 자기 있는 대로 그냥 다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무슨 일 한다. 이게 다 압니다. 그 다 알고 여기에 그 팀 리더는 여기에서 뭘 어떻게 업무 조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여기서 다섯 사람 건데 다섯 사람이 다 자기 목표를 달성해야 일이 이루어지니까. 네 사람 잘하고 한 사람 안 되면 그 업무가 안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이제 그 COP라고 해서 다른 부서와의 그 협업을 통해서 달성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하는 거죠. 한눈에 업무를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이게 오픈해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감사 나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하면 감사 시회가 있는데 저희는 이 감사 나눔위원회가 요 12명하고 팀장까지 합해 13명인데 13명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 한 분들인데 각 부서를 내부적으로 그 감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통계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요. 또 이분들이 우리 공장이 있는 공장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가 필요한 그런 곳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도움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변하지 않는 것은 3%의 소금물이 있어서 그렇고요. 침팬지는 이게 사람하고 DNA가 똑같은데 1.3%가 틀린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되고 침팬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적어도 1.3%에서 3% 이상은 돼야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이게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런 정도의 활동들이 일어나야 돼. 사람이든 사람 수든 시간이든 이런 것이 할애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습관화를 시켰네. 생활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습관화 해가지고 완전히 체화시켰네. 체화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333의 법칙이 있습니다. 3일 동안, 3주 동안, 3개월 동안 하면은 이게 습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화에서 10,000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00번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면은, 이때 이제 나타나는 게 뭐가 하면은, 비욘드 미라클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습관화하면 일어나지만, 10,000번을 하면은 기적을 뛰어넘는다. 이거죠. 여러분들, 김연아 선수가 1년 동안 1,700시간의 연습을 했다. 1년이 몇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1년의 시간으로 몇 시간 했습니까? 1년이 24시간 곱하기 360시간 하면은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빼쁘고 나면은 반으로 보면은 4,380시간. 4,380시간 중에서 1,700시간이라는 거는 이게 퍼센트를 따지면은 40% 돼요. 그러니까 40%를 계속 연습했다 이거죠. 연습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을 뛰어넘어서 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다. 이런 노력이 없이는 되질 않는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도 우리가 10,000번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확 달라진다. 저도 인생이 좀 달라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다시 말하면 감사를 더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 요소들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채권의식, 공로의식이 있다. 그 다음에 권리의식이 있다. 이게 내 건데. 그 다음에 교만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를 잘하려면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제거가 잘 안 되잖아요. 제거하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액트라는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액트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이 여러분들 아직 그 회사 생활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기업의 역할 중에서 채용을 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 교육 훈련이라는 건 직무 교육을 시킵니다. 직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킨다. 일을 하게 한다. 근데 일을 하게 하는데 이 일을 더불어 같이 잘하니까 이 교제를 시킨다. 서로 교제를 시킨다. 그리고 여기에서 퍼포먼스를 내서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켜서 부가 창출해서 다시 고용 창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교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면은 시너지를 내게 할 수 있는가. 또 회사와 회사 또 조직과 조직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이거죠. 이럴 때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하면 액트라고 저희가 하는 것이 뭐가 하면은 오텐틱. 지금 여기 그 윤정구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진정성, 그 오텐틱 교육하고, 그 다음에 C, collaboration, 그 다음에 T, thank you. 이 세 가지 교육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협업진흥협회를 통해서 이 교육을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교육을 이제 저희 회사 내 직원들도 하고 회사 외에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눈은 여러분 눈의 기능이 뭡니까? 눈은 보는 거죠. 보는단 말이야. 근데 보는 눈의 기능은 그건 아주 저급 기능이고 beyond seeing, beyond seeing은 뭐냐면 눈물이다. 눈의 기능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그 상황에 넘어 있는 거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의 기능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넘어 있는 눈물을 하는 것이 눈의 기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은 커뮤니케이션의 툴로 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 너머에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가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빌드업 시키는 거,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칭찬, 격려, 그 다음에 교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세워주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남을 깔아뭉개고, 그 다음에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남의 약점을 쑤시고,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가 다 그게 어디로 오냐면 그렇게 작동해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다. 그 결과가 틀림없이 자기한테 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양파, 그 다음에 장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자기한테 온다, 이제. 그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귀는 뭐냐면은, 귀는 우리가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 근데 경청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 인내입니다, 인내. 그게 뭐냐면은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좋아해야 된다. 좋은 말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그걸 더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귀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 다음에 손은 말이죠. 손은 잡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손을 베푸는 거다. 손의 기능은 베푸는 거다. 그리고 이 발은 움직이는 게 뭐가 빨리 화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 중에서 누가 어떤 요청이 온다 하면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갈고 뭉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 가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없고 입에 발린 말, 그 다음에 남을 치팅하는 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 회사는 감사 경영을 2003년도에 경영 이념을 선포를 했고 2007년까지는 음악교실, 감사진법, 고유 인사 이런 걸 해가지고 감사 마음 키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는 주로 이제 이 체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올해는 이 습관화하는 거,
해서 올해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거를 전파하는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경영의 세계 넘버원 기업이 저희는 되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나 하면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자기 자신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복된 생활을 복되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쓰임받는 존재,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감사를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 생활할 게 아니라 가족에도, 그 다음에 그 동료들한테도 감사를 전하는 그런 전도서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는 감사를 생활화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항상 그 비욘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상대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해야지 결혼 그 자체만 가지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의 학창 생활을 뜻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저도 감사의 중요성 이런 거 많이 알아서 좋은 강의였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겨울방학 때 인턴을 했었는데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괜찮았지만 어떤 뭐 동료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이런 거는 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했거나 인격적으로 좀 안 좋게 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궁금한 게 당연히 조직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서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갈등 해결에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갈등을 이렇게 수면 위에 못 올라오게 또 서로 그냥 각자 참게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학년이시죠? 저 8월 졸업이요. 이번에 졸업. 아, 그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실험 봤잖아요. 양파 실험하고 장비 봤잖아요. 그거 없는 사실 이야기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감사 진법을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 기준에서 기쁨, 행복의 조건을 빼앗긴 그 원인에 대해서 감사하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그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밑에 보면은 내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칠 때까지 계속 입으로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게 해결된다. 이거 보세요. 예상치 않는 일 업무가 생길 때 감사하라.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냐면은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 내어 감사해라. 그 다음에 내 기준에서 기쁨, 행복의 조건을 빼앗긴 그 원인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또 안 되죠. 그냥 분통이 터지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칠 때까지 계속 입으로 감사해라.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자꾸 그렇지 감사해보자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다 이거지. 그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그런 문제는 치유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비욘드 품격이 인격이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여기 비서도 있지만 제가 회사에서 화내는 일은 1년에 많으면 한 2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화낼 일이 없어요.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강연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인터넷방 곳에서 감사 경영까지는 아니었지만 감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간 의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그냥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약간 저한테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에서는 이런 감사 경영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사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강요를 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그 중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실천하게 됐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조직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하나대 할 때 이게 조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직의 모든 사람을 이게 하나로 똑같이 만드는 것은 그거는 폭력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어떻게 하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조화를 이루어서 오케스트라 똑같이 그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좋은 음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경영자가 아니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그 통계표를 보여줬지만 저희가 이거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오래되는데 아직도 34%밖에 안 돼요. 참여율이. 그러니까 음악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음악교실도 음악교실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요를 안 한다 이제. 그러나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음악 선생님 2분 아침에 오시는 그 강사료도 그렇지만 그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 시간에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 시간에 안 나오고 늦게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출근 체크는 하죠. 음악 교실 나왔으면 음악 교실 체크하고 뭐 이거는 하죠. 하는 걸 하는데 강제로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게 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회사 내부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음악이 싫어. 그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음악보다, 부르는 것보다는 뭐 악기가 좋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이 사람마다 특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되 거기서 소외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음악교실에 쓰는 사람은 다른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죠? 뭐 그런 거 찾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 말입니다. 예. 회장님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역으로 정말 회장님께서 감사하기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회사에 아주 큰 손실이 생겼을 때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까지 가장 감사하기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 답을 못 하겠는데요. 최고 경영자로서 제일 감사하기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언젠가 하면은 실적이 안 나올 때입니다. 적자 볼 때. 네? 작년 같은데 저희 회사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찾은 게 뭐 하면은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그 가운데서 장래에 크게 사업에 도움이 될 일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 그 씨앗이 어떤 씨앗들이 뿌려졌는가, 그거를 찾았어요. 다 찾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 내부에 전부 다 공감대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왜냐면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가 적자가 나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이게 침체돼요. 그럼 사기가 전부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회사의 사기가 죽으면은 회사가 성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속에 난 거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향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 그 반도체 공장을
2006년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저희가 그 반도체 공장을 해외에다가 제대로 된 반도체 공장을 저희가 했는데 처음에 가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없다가 한 몇 년 동안 흑자를 내고 아주 신났죠. 그러다가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캐파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생산 능력이 2만 장인데 보통 이제 고객들이 저희한테 오더할 때 주문할 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한 10,000장 같으면은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13,000장 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실제로 오더는 한 10,000장 정도밖에 안 줘요. 이제 그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고객 큰 그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한테 저희가 문제 없다고 다 받는다고 했는데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큰 두 회사가 자기들이 우리가 커미트먼트 한 대로 다 해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개 다를 만족을 못 시킨다 이거죠. 보통 때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한 70~80% 정도, 20~30% 남으니까 그걸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커미트먼트 다 해내라 이거지. 못 하는 거다, 이거. 그래서 두 기업 다 만족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글로벌 기업 CEO들부터 제가 크레임 레터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큰 교훈이 돼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또 증설 투자를 했는데, 이 두 기업은 다 싱가포르에서 다 물량을 뺐어요. 그러니까 캐파는 늘어났고, 물량은 빠졌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최근 한 2~3년 동안에 굉장한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하면서 이제 기업이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손해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싱가포르 진출해서 재무적으로 잃어버린 거는 뭐 얼마가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 앞으로 향후에 먹거리가 뭐를 창출했는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침체되어 있는 이 생각을 이게 좀 이게 업그레이드식 전문가 이게 좀 취업을 시켰죠. 그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강의 여러분들은 아직 좋은 일들이 더 많죠. 근데 나이가 제가 많이 먹지는 않지만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힘든 일들, 나쁜 일보다 힘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오늘 강연 말씀에서 감사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졌느냐가 아니라 투해부가 아니라 투비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존재라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경영 전략을 가르치지만은 이런 캐치플레이를 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뭐 이런 감사 경영이라든지 뭐 기쁨 경영, 고객 만족 경영을 하지만은 이런 넷패스처럼 이렇게 밸류 체인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리더부터 해갖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조직을 디자인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 하셨지만은 근데 뭐 아직 33%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10년 동안 꾸준히 하셨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나면 기업은 특히 CEO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안 나오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게 특히 상장에서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자원을 만들어내서 그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분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약간 서울이 아니라는 게 한계가 있지만은 서울 사무소도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 지원,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회사고요. 물론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회장님이 하실 건데, 어쨌거나 오늘 감사라는 주제로 너무한테 좋은 강연해 주신 이병구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